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잘생긴 김쌤의 특수교육. 오늘은 시각장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번 동안 우리는 시각장애 학생의 정의, 분류, 그리고 안질환별 교육적 요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임용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의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조기구와 확대 방법입니다. 오늘 1시간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이 영역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득점원이 될 겁니다. 외워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원리만 잡으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복잡한 광학 공식부터 기출문제 적용까지 한 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4단계입니다. 첫째, 개념의 구조화. 확대 방법이 도대체 몇 가지인지,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선택지에서 무조건 흔들립니다. 둘째, 심층 해부. 광학기구의 양대 산맥인 확대경과 망원경의 모든 것을 뜯어봅니다. 종류, 원리, 적용 대상까지요. 셋째, 원리 시각화. 시험에 매년 나오는 배율, 디옵터, 초점거리 공식. 이걸 외우려고 하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헷갈립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실전 적용. 기출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10초 안에 풀 수 있는 선택 알고리즘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4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 확대 방법을 큰 그림으로 먼저 분류합니다. 광학, 비광학, 전자, 투사. 이 4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확대경과 망원경을 깊이 해부합니다. 세 번째, 실제 계산의 핵심인 배율, 디옵터, 초점거리. 이 3가지 관계를 공식이 아닌 구조로 이해합니다. 네 번째, 실제 기출문제를 그 원리로 바로 풀어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광학기구 계산 문제는 오늘로 완벽하게 마스터됩니다. 시작합시다. 먼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확대 방법,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광학 확대, 옵티컬입니다. 원리는 렌즈를 활용한 빛의 굴절이에요.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고 그 굴절된 빛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맺히는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확대경이죠. 손잡이형이든 스탠드형이든. 그리고 망원경도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비광학 확대, 나운옵티컬입니다. 렌즈를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크기를 바꾸거나 환경을 조절하는 거예요. 확대 교과서, 굵은 선 공책, 독서대 같은 것들입니다. 독서대는 책을 눈 가까이 당겨서 거리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전자 확대, 일렉트로닉입니다. 전자기기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독서 확대기, CCTV라고도 부르죠. 또 화면 확대 프로그램 같은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투사 확대, 프로젝션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이에요. 빔 프로젝터, 화면 해설 서비스, DVS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여기서 함정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 확대와 투사 확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출문제에서 CCTV를 투사 확대라고 써두고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CCTV, 즉 독서 확대기는 전자 확대입니다. 투사 확대는 스크린에 던져서 크게 만드는 것이고 전자 확대는 자기 화면에 키우는 것입니다.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이제 비광학 확대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도구 하나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독서 보조판, 영어로 타이포스코프라고 합니다. 타이포스코프. 원리는 단순합니다. 검은색 판에 직사각형 모양의 슬릿, 즉 창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 창을 통해 읽고자 하는 줄만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효과가 3가지입니다. 첫째, 줄 이탈을 방지합니다. 읽다 보면 자꾸 다음 줄로 눈이 내려가잖아요. 그걸 막아줘서 읽기 속도와 시효율이 올라갑니다. 둘째, 주변부 빛을 차단해서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셋째, 텍스트와 배경의 명도 대비, 컨트라스트를 높여줍니다. 검은 판 위에 흰 글자만 보이니까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로 기출에 나왔습니다. 2017학년도 초등 A, 안구진탕이 있는 학생에게 독서 보조판을 제공하면 시효율이 향상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주변 자극을 차단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안구진탕 학생은 자꾸 눈이 떨리니까 주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때 타이포스코프가 그 주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광학 확대경입니다. 세 종류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손잡이형,
스탠드형, 플랫베드형. 이 셋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초점거리 조절, 양손 자유도, 이동성 및 용도. 초점거리 조절부터 봅니다. 손잡이형은 사용자가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렌즈와 자료 사이 거리를 초점거리만큼 맞춰야 해요. 스탠드형은 기기 자체가 자동으로 초점거리를 유지해줍니다.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 길이가 곧 초점거리예요. 플랫베드형은 아예 고정돼 있습니다. 독서대처럼 자료 위에 올려두고 쓰는 방식이에요. 양손 자유도. 손잡이형은 한 손으로 잡아야 하니까 나머지 한 손밖에 못 씁니다. 스탠드형과 플랫베드형은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으니 양손이 자유로워요. 필기를 하거나 책장을 넘기거나 할 때 훨씬 편합니다. 이동성. 손잡이형은 높습니다. 휴대가 간편해요. 스탠드형은 거치가 필요하니까 이동성이 낮아요. 플랫베드형도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낮고 가까운 거리의 독서 전용으로 씁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 손이 떨리는 학생 또는 양손을 써야 하는 활동을 할 때는 무조건 스탠드형 확대경을 선택합니다. 이게 기출에서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근긴장도가 낮거나 뇌성마비 학생, 손떨림이 있는 학생한테는 손잡이형을 쥐어주면 계속 초점이 흔들려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럴 땐 스탠드형. 손잡이형 확대경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초점거리 유지입니다. 이게 손잡이형 확대경의 핵심이에요. 렌즈와 자료 사이의 거리를 초점거리 F만큼 유지해야만 가장 크고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즈는 초점거리에서 빛이 한 점에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거리에서 렌즈를 대야 빛이 정확하게 모여서 선명한 상이 맺힙니다. 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빛이 흩어져요. 흐릿하고 작아집니다. 2021학년도 중등 B 기출에서 이게 바로 나왔습니다. 손잡이형 확대경을 사용할 때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라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초점거리를 벗어나면 빛이 퍼져 상이 흐려지고 최대 확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꼭 다 써야 완답입니다. 흐려진다는 것만 쓰면 절반짜리예요. 이번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안망원경과 역전망원경. 이 둘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단안망원경, 모노큘러. 멀리 있는 걸 가까이서 보듯이 크게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칠판, 표지판, 원거리 자료를 읽을 때 씁니다. 중심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구예요. 어느 쪽 눈에 착용하냐? 시력이 더 좋은 눈, 즉 우세한에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더 좋은 쪽에 착용해야 더 낮은 배율로도 목표 시력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율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역전망원경, 인버티드.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즉 대물 렌즈를 눈에 가까이 대고 접안 렌즈 쪽으로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물이 작게 보이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중심 시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시야 확장이 목적입니다. 주로 망막 색소 변성이나 녹내장처럼 터널 시야를 가진 학생에게 사용합니다. 좁아진 시야 안으로 더 넓은 풍경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함정. 역전망원경은 시력을 확대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 사물을 축소시켜 보여주는 기구예요. 확대가 아니라 축소입니다. 시험에서 망원경이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확대라고 쓰면 틀립니다. 역전망원경은 기능이 정반대예요. 이제 렌즈와 관련된 물리법칙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시야, 필드 오브 뷰를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두 가지 관계를 기억하세요. 첫째, 렌즈 지름이 커지면 시야는 넓어지지만 배율은 낮아집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렌즈가 크면 빛을 많이 모으니까 넓게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배율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배율 렌즈일수록 렌즈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눈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반대로 눈을 렌즈에 최대한 가까이 댈수록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두 원리에 실용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고배율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배율이 높아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읽기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 번에 보이는 글자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최소 배율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높은 배율을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광학기구를 처방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우세안입니다. 주안이라고도 하죠. 정의는 간단합니다. 두 눈 중에서 시력이 더 좋은 쪽의 눈이에요. 우세안의 기구를 적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낮은 배율의 기구로도 목표 시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율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시력이 나쁜 눈의 기구를 맞추면 더 높은 배율이 필요하고,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기능적으로 불리해지는 겁니다. 2023학년도 중등 A 기출에서 이 개념을 이용한 응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안의 핑거 카운팅 거리가 30cm이고 다른 눈은 50cm일 때 어느 쪽이 우세안이냐는 문제였어요. 핵심은 FC 거리가 길수록 더 멀리서도 손가락을 셀 수 있다는 것, 즉 시력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C 거리가 50cm인 눈이 우세안입니다. FC 거리가 길다 이퀄 시력이 더 좋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계산 공식입니다. 배율, 디옵터, 초점거리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삼각형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이걸 매직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이렇습니다. 배율을 X로, 디옵터를 D로, 초점거리를 F로 표시할게요. 배율과 디옵터의 관계, X와 D는 4를 매개로 연결됩니다. 배율 X에 4를 곱하면 디옵터 D가 나와요. 반대로 디옵터 D를 4로 나누면 배율 X가 나오고요. 디옵터와 초점거리의 관계, D에 100을 나누면 초점거리 F가 센티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배율 X는 D 나누기 4, 디옵터 D는 X 곱하기 4, 초점거리 F는 100 나누기 D. 그리고 별도로 필요 배율 계산이 있습니다. 필요 배율은 목표 시력을 현재 시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항상 상황으로 주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 시력 표기 방식입니다. 소수 시력으로 주어질 때는 목표를 현재로 나누고 M 단위로 주어질 때는 현재를 목표로 나눕니다. M 값은 작을수록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예요. 이게 헷갈리는 함정이니까 꼭 단위 확인하세요. 이 삼각형을 외우지 말고 그리세요. 꼭지점의 배율, 왼쪽 아래의 디옵터, 오른쪽 아래의 초점거리, 위에서 아래 양쪽으로는 4를 곱하거나 나누는 관계, 아래 두 꼭지점 사이는 100을 나누는 관계. 시험장에서 이 삼각형 하나를 여백에 그리면 어떤 응용 문제도 10초 컷입니다. 이제 실전 기출 문제로 갑니다. 첫 번째 유형, 필요 배율 계산에서 기구 선택하기입니다. 케이스 하나, 2020학년도 중등 A 기출, 학생 H입니다. 현재 나한 시력이 0.06이고 원거리 목표 시력이 0.3입니다. 필요 배율을 구해봅시다. 목표 시력 나누기 현재 시력이니까 0.3 나누기 0.06, 5배율입니다. 정답은 5배율, 단한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거리니까 망원경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케이스 2, 2026학년도 초등 B 기출, 학생 영지입니다. 우한 현재 시력이 2m이고 근거리 목표 시력이 1m입니다. M값이 작을수록 잘 보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필요 배율은 현재 나누기 목표, 2m 나누기 1m, 2배율입니다. 이걸 바로 응용합니다. 디옵터 D는 배율 곱하기 4, 2 곱하기 4, 8D입니다. 정답은 8D, 확대경 추천. 근거리니까 확대경이에요. 케이스 셋, 2024학년도 초등 B 기출, 학생 민호입니다. 이번엔 기구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기구를 이미 쓰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이에요. 5배율, OX 손잡이형 확대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렌즈와 자료 사이의 올바른 지도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계적으로 풀어요. 먼저 디옵터를 구합니다. D는 X 곱하기 4, 5 곱하기 4, 20D. 다음 초점 거리를 구합니다. F는 100 나누기 D, 100 나누기 20, 5cm. 그러므로 학생 민호한테는 렌즈와 읽기 자료 사이의 거리를 5cm로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 배율이 아니라 디옵터가 주어졌다면 거기서 바로 100을 나눠서 초점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X 곱하기 4 하는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단위를 꼭 확인하세요.
배율 X로 줬는지 디옵터 D로 줬는지 이 두 가지 경우에 풀이 과정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구 선택을 할 때 쓸 수 있는 의사결정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파겟거리를 확인합니다. 원거리인가 근거리인가. 원거리면 칠판이나 표지판을 보는 상황이죠. 이때 시야 손상이 있는지 터널 시야인지 확인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처럼 터널 시야가 있다면 역전 망원경을 선택합니다. 터널 시야가 없고 단순히 시력이 낮은 거라면 우세한에 단한 망원경을 적용하고 배율은 목표 시력 나누기 현재 시력으로 계산합니다. 근거리면 책이나 자료를 읽는 상황이죠. 이때 손떨림이 있거나 양손을 써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스탠드형 확대경을 선택합니다. 손떨림도 없고 양손 제약도 없다면 손잡이형 확대경을 선택하고 지도할 때 초점 거리가 100을 디옵터로 나눈 값만큼 거리를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특수한 경우로 안구진탕이 있거나 빛 번짐이 심한 학생이라면 독서 보조판, 파이포스코프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복잡한 사례 문제가 나와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 핵심 포인트 정리입니다. 안질환과 기구의 매칭부터 봅니다. 황반 변성은 중심암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보는 중심 외보기를 지도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은 터널 시야입니다. 역전 망원경을 쓰고 야간 조명을 제공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불규칙한 암점이 생기고 색각 이상을 동반합니다. 색상 단서에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필수 공식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세한은 더 잘 보이는 눈, FC 거리가 더 긴 쪽입니다. 필요 배율은 목표 시력 나누기 현재 시력, 단 M 단위일 때는 현재 나누기 목표입니다. 초점 거리는 100 나누기 배율 곱하기 4로 구해진 디옵터 값입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셨다면 광학기구 계산 문제는 이제 가장 확실한 득점원입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그리는 것,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